여러분은 혹시 지금 가진 돈이 다 떨어졌을 때 어떻게 살 수 있을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루아침에 월급이 끊기고 연금도 없고 퇴직금도 다 써버린 채 맞는 노후. 그때 우리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은 73세 전직 기능공 이모 씨의 이야기를 통해 연금 없는 은퇴의 현실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의 하루는 새벽 5시 골목길을 비추는 가로등 불빛 속에서 시작됩니다. 허리엔 형광조끼, 손엔 낡은 카트. 폐지를 줍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평생 일했는데 이렇게 살 줄은 몰랐어요. 이 씨는 젊을 땐 용접공이었습니다. 1980년대 한창 산업화가 진행되던 시절엔 그의 기술이 귀했죠. 야근도 많았고 수당도 있었지만 당시엔 연금이 없던 회사였습니다. 노동은 했지만 노후는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식 셋을 키우느라 모은 돈은 학비로 다 나갔고 퇴직금은 막내 결혼 자금으로 다 써버렸습니다. 그렇게 65세가 되었을 때 통장엔 2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땐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거였어요. 근데 나이 들어서는 그 하루 벌이조차 없더라고요. 연금이 없는 노후는 숫자가 아니라 리듬의 문제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다는 건 삶의 박자가 완전히 깨지는 걸 의미합니다. 경제활동이 사라지고 지출은 멈출 수 없고 남은 건 불안뿐. 이 씨는 처음엔 경비를 구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건설 현장은 위험하다는 이유로, 마트 진열직은 체력이 안 된다는 이유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버티다 결국 폐지 줍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5시간 모아야 겨우 5천 원 남짓. 그래도 그는 뭐라도 해야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개인의 불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70대 이상 은퇴자의 46%가 연금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비정규직, 일용직, 자영업 등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서 평생을 보낸 분들입니다. 즉 노력하지 않아서 가난한 게 아니라 제도가 미처 그들을 품지 못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이 냉정하다는 겁니다. 연금이 없다는 건 사회의 안전망이 없다는 뜻이고 결국 생계는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오늘은 얼마나 벌 수 있을까예요. 먹고 사는 게 하루 단위로 바뀌었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마음입니다. 그는 한때 폐지 줍는 사람이라는 시선을 견디기 어려워 낮에는 집에 있고 밤에 나가 일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점점 끊어졌습니다. 한때 웃음 많던 사람은 이제 말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는 자식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아서 혼자 견딘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체념에 가까운 독립입니다. 그의 몸은 점점 약해졌고 작년엔 폐렴으로 입원했습니다. 퇴원 후 병원비 180만 원은 다시 빚으로 남았습니다. 이제 그는 건강보다 돈이 더 무섭다고 말합니다. 몸이 아픈 건 병원 가면 되지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다면 이 씨의 사례는 단순한 예외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입니다. 특히 연금 없는 은퇴자의 절반 이상이 70세 이후에도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대부분 저임금 혹은 고위험 직종입니다. 청소, 폐지, 경비, 배달 등 체력에 의존해야 하는 노동이 많죠. 그런데 체력이 약해지면 그 일조차 유지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일하지 않으면 수입이 0원이 되고 이는 곧 생존의 위기입니다. 노년의 노동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 되어버린 겁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연금이 없을수록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고. 즉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방법이 국민연금 임의가입, 기초연금 신청, 주택연금, 그리고 간헐적 일거리 활용입니다. 또한 생활비를 줄이는 전략도 중요합니다. 고정비를 낮추고 필수 소비를 관리하는 건 가난의 속도를 늦추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해야 합니다. 친구, 이웃, 복지센터, 노인 일자리 사업 등 관계망은 단순한 정보의 통로를 넘어 심리적 안전장치가 됩니다. 이 씨처럼 혼자 버티면 경제적 고립보다 먼저 오는 건 심리적 붕괴입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그는 조용히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제 돈보다 사람을 벌고 싶어요. 누가 나한테 말 걸어주는 게 제일 고마워요. 그의 말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과제를 드러냅니다. 연금이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단지 돈이 아니라 존재 인정입니다. 그들을 위한 일자리, 그들의 노동을 존중하는 문화,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폐지를 줍는 그의 손에는 단지 종이와 박스가 아니라
우리가 외면한 세대의 시간이 쌓여 있습니다. 그 시간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지금 세대의 책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연금이 없다는 건 단순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예측 가능한 내일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작게라도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루의 소비를 점검하고 가능한 복지 혜택을 찾아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연금 없는 은퇴를 살아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삶의 온도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후가 생존이 아니라 존엄이 되길 바랍니다. 연금 없는 은퇴는 단순한 개인의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가 지난 수십 년간 만들어온 구조적 결과다. 산업화 시대의 기능공,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들은 땀으로 나라의 성장을 떠받쳤지만 정작 그 대가로 얻은 것은 안정된 노후가 아니라 생존의 불안이었다. 연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세대가 지금의 70대와 80대다. 그들은 평생 일했지만 제도 속에서 일하지 못했다.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확대된 시점이 1990년대 이후였음을 감안하면 그 이전에 일하던 세대는 애초부터 혜택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 공백의 대가를 지금 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노년의 몸이 대신 치르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 불안은 단순히 돈의 부족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의 자존감과 사회적 관계를 무너뜨린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수입의 결핍이 아니라 리듬의 부재다. 돈이 들어오는 일정한 박자가 깨지면 일상 전체가 흔들린다. 식사 시간, 수면 시간, 사람 만나는 시간까지 불규칙해진다. 불안이 반복되면 자존감이 깎이고 결국 자신을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심리가 작동한다. 그래서 연금 없는 은퇴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이기도 하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확신이 사라질 때 사람은 삶의 의미를 잃는다. 이러한 상황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압도적으로 높다. 2024년 기준으로 노인 빈곤율은 40%를 넘는다. 절반 가까운 노년층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연금을 받는 사람조차 그 금액이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기초연금 30만 원, 국민연금 40만 원, 그것으로 월세와 공과금, 약값을 감당하기엔 현실이 너무 냉정하다. 결국 선택지는 하나다. 다시 일을 찾거나 지출을 극도로 줄이는 것. 하지만 70대에게 노동은 체력이 아니라 생명력을 소모하는 일이다. 이 선택은 버티기 위한 생존이고 그것이 바로 폐지를 줍는 노동의 배경이다. 폐지를 줍는 노인들의 하루는 통계보다 더 구체적이다. 새벽 5시에 나와 하루 종일 골목을 돌며 모은 폐지의 무게는 약 50kg, 고물상에 넘기면 3,000원에서 5,000원 남짓이다. 그러나 그 돈보다 더 큰 문제는 위험이다. 교통사고 위험, 근골격계 질환, 호흡기 질환은 이들의 일상이다. 경제적 가난이 신체적 위험으로 이어지고 그 위험이 다시 의료비로 돌아온다. 병원에 갈수록 빚이 늘고 결국 병을 감추게 된다. 이것이 빈곤의 악순환이다. 그들의 고단한 하루가 단지 개인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도의 공백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해결의 길은 무엇일까? 첫째, 제도의 보완이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임의가입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 소득이 불안정한 사람도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추후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연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기초연금의 확대가 필요하다. 단순히 액수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 실제 생활비를 반영한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일자리의 질 개선이다. 노년층 일자리 대부분이 저임금 고강도당 기형이라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단순 노동이 아닌 경력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사회공헌형 일자리로 전환되어야 한다. 기술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제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이다. 은퇴 후 일을 계속하는 사람을 못 쉬는 사람으로 보는 시선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은 생존의 수단이자 자존의 표현이다. 70세 이후에도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은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 삶의 의미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된다. 노년의 노동을 불쌍한 일로 보는 대신 존엄한 일로 인식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존엄은 사회적 인정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은 돈 때문에 일하지만 계속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 자신을 존중해주기 때문이다. 연금이 없는 세대에게 가장 절실한 건 돈보다 관계다.
복지센터의 작은 상담, 이웃의 안부 인사, 마을 커뮤니티의 연결이 그들의 생존을 지탱한다. 사회적 관계망은 가난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지만 절망으로 빠지는 속도를 늦춘다. 고립은 빈곤보다 더 무섭다. 지금 노년층의 가장 큰 위기는 경제가 아니라 고립이다. 가족과의 단절, 친구의 부재, 사회로부터의 소외는 정신적 건강을 무너뜨린다. 인간은 돈보다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연금이 없는 노후를 버티게 하는 힘은 결국 사람이다.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동정의 메시지가 아니다. 지금 4050대가 바로 다음 순서다. 국민연금을 내고 있다 해도 은퇴 후 생활비의 40% 이상을 커버하지 못한다는 전망이 이미 나와 있다. 결국 스스로의 노후를 위해선 제도 외의 준비가 필요하다. 장기적인 소비 조절, 생활비 구조의 단순화, 그리고 관계의 유지가 그것이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중요한 건 살아갈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연금이 부족해도 생활의 균형을 잡는 습관이 있다면 노후의 불안은 완화된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은 그 불안을 직접 마주하게 된다. 이 글의 주인공인 73세 기능공 이 씨는 인터뷰 말미에 이런 말을 남겼다. 젊을 땐 기술 하나면 평생 먹고 살 줄 알았어요. 근데 늙으니까 기술보다 친구가 더 필요하더라고요. 그는 돈을 벌기 위해 폐지를 줍지만 사실은 사람과 세상을 잇는 다리를 찾고 있었다. 그의 손에 쥔 폐지는 세상의 잔여물이 아니라 우리가 남겨둔 책임의 조각들이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하나다. 우리는 노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들의 삶을 동정의 시선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반드시 도달하게 될 미래로서 마주할 것인가? 연금 없는 은퇴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거울이다. 우리는 그 거울을 외면할 수 없다. 지금의 선택이 미래의 풍경을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듣는 모든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연금이 없는 노후도 살아낼 수 있다. 그러나 준비 없는 노후는 견디기 어렵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단단한 삶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 구조는 세 가지다. 꾸준한 현금 흐름, 건강관리, 그리고 사람과의 연결. 이 셋 중 하나라도 놓치면 노후는 흔들린다. 그리고 사회는 그 흔들림을 함께 잡아줘야 한다. 노인은 미래의 우리다. 오늘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방식이 언젠가 우리 자신에게 돌아온다. 연금이 없는 시대에도 존엄은 있어야 한다. 그것은 제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은 복지의 숫자보다 크다. 그리고 그 존엄이 지켜지는 사회가 진짜 잘 사는 나라다.